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타 건담 등장 기체이자 최근 하이그레이드 UC로 발매된 보리노크 사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티탄제 뉴탈 파일럿 사라자비아 로프가 최후반부에 잠깐 타고 나왔다가 최종 결전에서 탑승한 채로 전사했던 바로 그 기체인데요. 다른 모빌 슈츠와는 전혀 다른 유인원 같은 프로포션과 괴상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작품에서 등장 비중이 무척 짧았던 데다가 설정 크기까지 애매하게 큰 기체이기 때문인지 최근까지 나와있는 건프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판 제품으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타 계열 건프라 컬렉션을 가로막는 몇 가지 기체 중 하나였죠. 사실 최후반부 등장 기체이기 때문에 건프라 썰에서 다루는 순서를 굳이 매기자면 좀 더 뒷순서로 밀려야 할 친구지만 비중 없는 기체긴 해도 올드 팬분들이라면 오랜 기간 발매를 기다리셨을 보리노크 사만의 제품화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제품답게 나름대로 최신 기술도 접목된 하이그레이드 UC 보리노크 사만을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영상에는 마플샵에서 새로 런칭하는 플라스미스 건프라썰 공식 굿즈샵에 셀프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면서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보리노크 사만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목성 함대의 일원이었다가 그리프스 전쟁 중에 티탄제에 합류한 팝티머스 시로코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활용해 이미 목성에서부터 모빌 슈츠를 개발한 바 있었고 주피트리스를 타고 티탄제에 합류한 이후에도 에우고와 전쟁 중인 티탄즈가 사용할 신형 기체들을 개발해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 개발한 기체이자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디오겠지만 그 서포트 메카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보리노크 사만과 팔라스 아테네 또한 시로코가 만든 기체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보리노크 사만은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울 것 같은 떡대가 아깝게 고도의 색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찰용 모빌 슈츠입니다. 정찰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빌 슈츠는 MSV계 기체 자쿠리콘이나 하이잭의 바리에이션인 아이잭 등 이미 몇 가지가 나와 있었지만 미놉스키 입자 고밀도 환경에서는 색적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시에 적진 정찰이라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전장이 난전이 될수록 살포되는 미놉스키 입자의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 중에 특정 기체 혹은 전함을 찾아내는 임무는 기존 기체로는 소화하기가 곤란했죠. 그리고 시로코가 만든 보리노크 사만은 기존 기체들의 단점을 보완한 고성능 레이돔을 머리에 장착해 고밀도 미놉스키 입자 환경에서 강행 정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정찰 기능을 포함한 보리노크 사만 개발 컨셉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정이 나와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시로코가 직접 만든 소대 구성을 보면 보리노크 사만이 색적, 파라스 아테네는 원거리 화력 지원, 그리고 디오가 근거리 전투에 맞춰진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소대 구성으로 출격한 장면에서는 각각의 기체가 에우고 모빌 슈츠와 근접전으로 치고받게 되면서 설계 사상에 맞는 역할을 맡는 제대로 된 소대 전략을 구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디오를 제외한 두 대의 기체는 사실상 제대로 된 활약상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찰 기체인 보리노크 사만의 레이돔이 활성화되는 장면 또한 원작에선 확인할 수 없었는데 리메이크된 극장판에서는 이 장면이 추가되어 레이돔이 발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와 또 별개로 보리노크 사만은 미놉스키 입자가 짙은 난전 상황에서 활동하는 컨셉인지라 일반적인 정찰용 기체와는 좀 다르게 전투에서도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일단 등에 달린 거대한 백팩에는 수많은 스러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3개만 추진용 스러스터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세 제어용 아포즈 모터라는 설정이죠. 그래서 공식 설정상 이 기체의 추진력은 백식보다도 못한 수준인데 백팩의 덩치가 아까운 안습한 설정이지만 그 대신 엄청 많이 달려있는 아포지 모터를 통해 기민한 자세 제어가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 어깨에는 각각 3연장 로켓 발사기가 달려있는데요. 실전성이 있었느냐는 둘째치고 정찰 기체에 고정 무장이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팔에 장치된 독특한 모양의 실드는 방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 장비들이 내장되어 유틸성이 높은 장비인데요. 일단 앞부분에는 적 모빌 슈츠를 잡을 수 있는 집게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지원계 모빌 아머에 달려있던 클로 부분을 모빌 슈츠의 무기로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죠. 이런 클로의 중심부에는 빔포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리노크 사만의 실드도 그렇습니다. 이 한 쌍의 빔건은 실드에서 분리한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손에 든 상태에서는 빔건이 아니라 근접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빔건의 총구였던 쪽은 빔사벨로 활용되고
되고 반대쪽은 빔 토마호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도 출력 문제 때문에 방패에서 분리된 상태로는 빔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 이 보리노크 사마는 재단의 문에서 벌어진 최종 결전에서 사라 자비아로프의 기체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시로코에게 향하는 카체 공격을 대신 받아내면서 파괴되었는데요. 전장에서 만난 적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 여성이 자신을 동경하는 상관을 대신해 죽게 되는 카츠와 사라의 서사는 1년 전쟁 당시 아무로와 라라아의 서사와 비슷한데 묘하게도 라라아와 사라가 타고 있는 기체들이 색상이 비슷하다는 특이점이 있었죠. 자, 다음으로 건프라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마플샵에 새로 런칭하는 플라스미스 건프라썰 공식 굿즈샵 훑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붙어있는 제품 썸네일이나 영상 설명란의 링크 등으로 접속하시면 플라스미스 굿즈샵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는 우리 채널 첫 공식 굿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님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이것저것 준비해봤어. 우리 채널은 누가 뭐래도 건담 오타쿠 채널이지만 우리 형제님들께서 또 대부분 사회인이시라는 것을 고려해 일상적으로 입어도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채널 굿즈라는 건 티가 나는 기본템들을 먼저 준비해보았는데요. 일단 플라스미스 베이직 시리즈는 채널에서 사용되는 플라스미스 공식 타이퍼를 그대로 사용한 부담없는 디자인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굿즈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인 만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해보았고요. 티셔츠와 후드티 그리고 맨투맨이 준비되어 있는데 후디의 경우 타이퍼로 화이트와 레드 두 가지 버전으로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맨투맨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일반인 코스프레로 입어보실 수 있도록 로고를 작은 사이즈로 박아보았습니다. 자, 나는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더 스트릿한 감성이 좋다 하시는 형제들을 위해 또 준비한 플라스미스 스트릿 라인업은 길바닥 느낌으로 다시 그려본 플라스미스 로고를 사용했고요. 컨셉에 맞게 한껏 스트릿한 오버핏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옷을 좀 크게 입는 편이라 이쪽이 더 스타일에 맞는 느낌인 것 같네요. 아무튼 기본템인 반팔티에다가 취향에 따라 후드티와 후드 집업 중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해보았고요. 옵션 아이템으로 원형 키링과 에코백도 구입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템들을 베이스로 우리 플라스미스 공식 굿즈샵에는 주기적으로 신상품을 발매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제 다시 건프라썰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레노크 사마는 구판 시절엔 건프라로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타 건담에는 대형 기체가 꽤 많이 등장하는데 체급 자체가 아예 다른 사이코 건담 두 종류는 300분의 1 스케일로 얘네보단 작지만 그래도 꽤 큰 큐베레이와 바이아라는 220분의 1 스케일로 나왔으며 심지어 파라스 아테네는 144분의 1로 나왔는데 보리노크 사만과 디오는 구판으로 제품화되지 않았죠. 최종 보스임에도 제품이 발매되지 않은 것이 아쉬웠던 디오의 경우에는 2002년과 2010년 각각 하이그레이드 UC와 마스터그레이드 제품이 발매되어 아직까지도 인기 제품으로 군림하고 있고 제장판과 함께 제타 계열 기체들이 대거 제품화되면서 심지어 파라스 아테네의 하이그레이드 UC 제품까지 나왔는데 보리노크 사만의 경우는 몇 가지 레진 제품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오랜 기간 건프라로 발매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의 발매가 예고되었고 얼마 전 드디어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애니메이션이 나온 것이 1985년이었고 건프라가 나온 것이 24년 연말이니까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건프라가 발매된 셈이죠. 자, 그래서 최신 건프라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이 제품 이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전에 나온 것이 사실상 유일한 등장이기 때문에 박스 아테는 중앙에 있는 보리노크 사만과 함께 디오와 파라스 아테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는 모함 주피트리스도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리노크 사만이 발매되면서 드디어 시로코 소대를 완전체로 모아볼 수 있게 되었죠. 자, 덩치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런너도 꽤나 양이 많은데요. 먼저 시스템 사출된 런너부터 보면 짙은 녹색으로 나온 백팩 부품과 노란색 색분할 부품들이 보이는데요. 또 한쪽 끝에 있는 클리어 부품은 MGSD에서 선보였던 나름 최신 기술 리플렉션 커트가 적용된 부품으로 클리어 부품 안쪽면에 음각 조형을 넣어서 외부에서 빛이 굴절되어 보이게 만드는 기술인데 보리노크 사만의 경우엔 레이돔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짙은 회색 런너를 보면 방금 본 부품과 똑같이 생긴 부품이 있는데 레이돔이 비활성화된 상태 재현용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만 교체식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예 모든 머리 부품이 두 개씩 들어있어서 머리를 두 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게 특이하죠. 또 외장의 메인 컬러가 되는 민트색 부품들은 런너 상태로 보면 색이 좀 가벼워 보이는데 조립하고 나면 의외로 생각보다 완구 느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는 덩치가 큰 부품들이 많은데 음각 몰드가 격렬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리바이브 시리즈 발매 이후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의 트렌드를 따르는 제품이 되겠네요. 그래도 관절 부품에는 디테일이 촘촘한 편이고 완벽하진 않지만 색분할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며 동력선 등의 디테일 부품도 시원시원하게 나와있는 등 전반적인 퀄리티는 역시 최신 제품다워 보이죠. 그런데 약간 의아한 것은 최근 제품에선 빠지는 추세인 폴리캡이 왕창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조립할 때 불편한 것까지는 딱히 없는데 아무튼 신규 제품
제품치고는 좀 특이하죠. 또 신안주에 들어있었던 빔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는 것도 특이한데 얘도 빔 토마호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비슷한 부품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 들어있는 빔사벨 이펙트는 조인트 모양이 달라서 여긴 사용할 수 없고 그 대신 일반적인 빔사벨 이펙트 런너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장이 들어있는 호일실에는 레이돔 내부에 들어가는 화려한 스티커와 머리 2개에 붙여줄 모노아이 스티커가 2장, 그리고 색분할을 보조하는 용도의 노란 스티커가 잔뜩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조립된 부품들을 봅시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2개 있는데 레이돔 부분을 빼고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레이돔이 활성화된 쪽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리플렉션 커팅이 들어간 뚝배기 부분은 정면에서 보면 그냥 뭐 그렇지만 약간 측면에서 보면 내부에 스티커가 비쳐 보이면서 꽤나 그럴듯한 모양이 되고요. 노란 스티커가 들어가긴 했지만 아스라다헤드 비슷한 머리 조형이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 모노아이 가동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체 부분은 둥글둥글한 떡대가 마치 수중형 기체를 보는 듯한데 앞쪽에는 프론트 스커트처럼 보이는 부품이 붙어 있고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동력선이 양쪽에 조형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목관절 자체가 아래 위로 가동한다는 것인데 가동폭이 크지는 않지만 이 기믹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포징 자유도가 크게 상승한 느낌이네요. 자, 아무튼 이 상체에다가 거대한 백팩을 장착하게 되는데요. 색깔이 이래서 그런지 곤충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백팩에는 수많은 스러스터가 달려있는데 내부에 빨간색이 모조리 색분할되어 있는 훌륭한 구성입니다. 또 각 모듈은 각각 가동이 되는데 가동 각도가 뭐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팔입니다. 오른팔에 실드가 달리기 때문에 양쪽의 부품 분할 구조가 다른데요. 일단 공동으로 들어간 어깨 미사일 발사기 부분은 뚜껑을 까서 내부 구조를 드러낼 수 있고요. 색분할까지는 해주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신경 써서 조형해준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건 작은 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회색이어야 하는 이 부분이 색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좀 아쉽네요. 반대로 오른팔은 부품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설정색 그대로 사출이 되었고요. 여기에 거대한 실드를 끼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드는 설정대로 집게 모양 클로암 같은 게 달려있는데 꽤 큰 폭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중앙에 있는 빔건은 이 상태로 발사 장면을 재현하거나 아니면 분해해서 근거리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빔 토마호크로 사용할 경우 앞쪽에는 도끼날 모양의 빔칼날이, 뒤쪽에는 일반적인 빔사벨이 사출되는데 이 모양을 설정대로 표현해 줄 수 있네요. 다음으로 골반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스커트 없이 그냥 팬티 모양인데 이건 역시 상체처럼 즈고크 등의 지온 수영부 친구들 같은 느낌이죠. 반대로 다리 부분은 분할이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저기 들어간 자세 제어 스러스터는 빨간색으로 분할되어 있고 장갑 부분도 설정색대로 나눠 놓았으며 노란 부분은 스티커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관절부 디자인이 둔탁해 보이는 것에 비해 무릎 관절 가동폭이 꽤 큰 편인데 발 부분의 좌우 가동폭이 좀 좁습니다. 다리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리를 조금만 벌려도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든 부품들을 다 보았고요. 차례대로 조립을 해주면 이렇게 신상 건프라 보리노크 사만이 완성됩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제타 시절 설정화와 약간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설정화에 비해 머리는 약간 작게 어깨는 약간 크게 표현돼서 세련된 리파인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고릴라 같은 원본의 느낌을 해치지는 않은 꽤 괜찮은 느낌입니다. 덩치가 꽤 큰 건프라라 존재감으로도 한몫하는 녀석이 되겠고 무엇보다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발매되는 마이너한 녀석이 이런 준수한 퀄리티로 나와준 게 감지덕지인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올드팬 형님들이시라면 이미 다 사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하나 구입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디오와 파라스 아테네 옆에 사라의 빈자리를 채워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건프라썰 보리노크 사만 편이었고요. 마플샵을 통해 새로 런칭한 우리 채널 공식 굿즈샵에 많은 사랑과 관심 또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저는 굿즈를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플라스미스 유한이었습니다. 구입해주시고 또 봐요.